네. 그러면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웨비나인데요.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번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저 연구실의 좀 디렉션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담았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이제 과거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테크니컬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그러니까 그 알파고에서 쓰였던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어떻게 하면 로보틱스에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연구고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경재 교수님,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성민 교수님, 그 당시에는 카카오 브레인에 계셨던 연구원분이셨는데, 이 두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트리플 AI에 2020년도에 냈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문제는 이제 로봇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물체들을 정리정돈을 해준다던가, 혹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공사 임무들을 돕는다던가, 혹은 이제 이렇게 이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물류 창고에서 이런 웨어하우스 오토메이션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지능적인 측면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은 그 질의응답, 네, 발표 후에 하셔도 되고, 제가 그리고 이거 채팅을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그 발표 중간에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능을 만드는 것이, 로봇의 지능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이고 저희 연구실의 목표인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긴 플래닝 호라이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보는 로봇 문제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몇 초 걸려서 뭐 물건을 뭐 조작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제가 관심 있는, 제가 방금 보였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분 단위, 시 단위, 혹은 뭐 일 단위의 그런 긴 시야를 가진 그런 플래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집 치우기라든가 이런 거는 단순히 몇 초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분 단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다가, 뭐 특히나 뭐 이렇게 공사 현장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뭐 단순히 분 단위가 아니고 뭐 시간 단위, 혹은 뭐 일 단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는 모든 행동들을 다 플래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두 번째 공통점 중 하나가 이런 하이브리드한 디시전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로봇을 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봇의 행동 공간이, 액션 스페이스가 그런 디스크리트한 테스터블 디시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 뭐 어떤 물체를 조작을 하고, 그 물체들을 어떤 순서로 조작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이 있겠고, 또 그 밑에 아랫단에는 이제 이런 컨티뉴어스한 모션 레벨 디시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 물체를 조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동작을 사용해서 내가 이 물체를 조작을 해야 될까라는 식의 이런 컨티뉴어스한 모션 레벨 디시전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써서 이 부분, 이 컨티뉴어스한 모션 레벨 디시전을 롱 플래닝 호라이즌이 있는 문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제가 커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됐었고, 가장 유명한 건 뭐 이제 이런 알파고겠죠. 이런 알파고에서도 쓰였었고,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문명이라는 게임을 진짜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명이라는 게임에서도 이 MCTS를 사용해서 그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에이전트를 구현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이거는 뭐 토탈 워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여기서 또한 이제 이런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들, 이 게임들을 보면은 거의 모두 다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합니다. 그래서 뭐 바둑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액션의 개수가 있지만 어쨌든 바둑 돌을 하나 놓는 것이 액션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고, 또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유닛을 클릭한다던가 혹은 뭐 어떤 뭐 유닛을 어떤 도시로 보낸다던가 이런 형태의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물류 창고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체들이 내려오고 이 박스를 로봇이 다 받아가지고 이 창고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컨티뉴어스한 데다가 굉장히 또 고차원적인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 컨티뉴어스하고 하이 디멘셔널 액션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MCTS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가장 주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에서는 그 MCTS가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에서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어썸션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어썸션은 뭐 어썸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래닝 호라이즌이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하나의 행동만 하면은 이제 그 태스크가 끝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게 더 쉬운 문제다 보니까 이것마저 해결 못하면 아마 sequential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플래닝 호라이즌이 1이 아니고 어떤 n인 값은 n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고려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플래닝 문제가 아니고 버제트 블랙박스 펑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문제로 치환이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리워드 함수가 있고요. 더 이상 이제 뭐 가치 함수나 이런 게 아니고 리워드 함수인 이유가 우리가 한 번에 액션을 택하면은 이제 에피소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리워드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찾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이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컨티뉴어스하고 그래서 이 맥시마이제이션 자체가 단순히 뭐 디스크리트한 셋에다가 맥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충족이 돼야 되는 게 이것을 맥시마이즈 할 때 우리가 총 n번의 이발리에이션만 할 수 있습니다. 총 n번만 이 리워드 함수를 이발리에이트 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거는 이유가 하나의 액션에 대한 리워드 값을 이발리에이트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비쌉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취해 본다는 것을 시뮬레이트 할 때 뭐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도 불러야 되고, 혹은 뭐 이제 그 내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피지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컬리전 체킹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다가 뭐 인버스 키네매틱스 솔버도 불러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싼 외부 함수를 불러서 이런 리워드 함수를 이발리에이트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n번의 이발리에이션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약이 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옵티마이즈 하되 최대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는 덜 쓰자 라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버제트 블랙박스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제가 이제 리워드 함수를 뭐 액션 스페이스로 액션 스페이스 한해서 이제 옵티마이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제너럴하게 좀 더 일반화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어떤 버젯 n,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총 우리가 펑션을 이발리에이트 할 수 있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버젯 n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search 스페이스가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액션 스페이스가 아니고 제너럴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x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bounded search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그런 objective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f라고 하는데,
이 f는 블랙박스입니다. 우리한테 이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발리에이트 할 수는 있지만 각각 이발리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이 objective function을 evaluate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simple regress이라고 하는 것을 minimize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f라는 블랙박스 함수 여기 x 스타 값은 이 x sta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랙박스 함수인 f의 그 optimization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optimal한 x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우리가 n번의 이발리에이션 안에서 찾은 x 값, 우리가 그 n번의 이발리에이션 동안 이발리에이션 x 값들 중에 가장 큰 것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이 simple regress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n번 동안 이발리에이트 한 포인트들 중에 가장 높은 값이 옵티멀한 값하고 같으면 우리가 simple regress이 0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찾은 x 값이 굉장히 옵티멀하고 먼 값을 갖고 있다면 이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simple regress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찾은 솔루션이 옵티멀한가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 이퀘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버제릿 블랙박스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1970년대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또 최근 들어 이제 머신러닝이 뜨면서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도 이제 버제릿 블랙박스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서치 스페이스, 특히나 이런 하이 디멘셔널한 서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적합하지가 않은데,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은 보시면은 애큐지션 펑션의 글로벌 옵티멈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찾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GPUCB라는 가장 유명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하나를 살펴보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을 매번 풀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애퀴지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애퀴지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애퀴지션 펑션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그 목적 함수는 아니지만 그 목적 함수를 어느 정도 approximate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u of x 값이 그런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있는 mu 값이 되겠고, 이 뒤에 있는 값이 variance 값인데, 이 variance 값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 함수를, 우리의 목적 함수를 approximate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제 n번 이발리에이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번 이발리에이트 할 때마다 이 애퀴지션 펑션의 글로벌 옵티멈을 찾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또 글로벌 옵티멈을 찾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하이 디멘셔널한 서치 스페이스에서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가 특히나 non 컨벡스한 함수인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의 경우 그런데 그것의 글로벌 옵티멈을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원하는 문제에서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다지 적용이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hierarchical partitioning이라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꽤나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직관들을 저희 문제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ierarchical partitioning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가 그 search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파티션해 나가면서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사각형이 우리의 search space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control plot이 우리의 이제 목적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하이커 파티셔닝 메서드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면, 처음에는 어떤 한 포인트를 이발리에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f 값을 이발리에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파티션을 만듭니다. 파티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K개의 셀을 만듭니다. 그래서 K는 이제 3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3이면은 이렇게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3개의 셀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파티션을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포인트들을 이런 새로운 셀들 안에서 이발리에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터레이션이 돌아왔을 때는 가장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셀들 중에 가장 프로미싱한 셀, 예를 들면은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셀이 가장 프로미싱하다고 하면은 이 셀을 더욱더 파티션을 해서 포인트들을 더 이발리에이트하고 이런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이라키컬 파티셔닝 메소드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계속 주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파티션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는 조금 더 높은 레솔루션을 가진 파티션을 또 만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뭐 이 부분에 옵티멀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것을 거기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티션을 만들고, 또 이 안에서 파티션을 만들고, 안에서 파티션을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이런 옵티멀 포인트까지 다가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프로미싱한 셀 안에서 셀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좌지우지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각각의 셀이 얼마나 프로미싱한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퍼포먼스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알고리즘들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런 디터미니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셀이 가장 프로미싱한지 를 이제 판단하는 척도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석님께서 HPA 알고리즘을 무한히 반복하면 글로벌 옵티멈이 보장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다수의 알고리즘들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디터미니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그런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환님께서 이 파티셔닝이 넌 컨벡스한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함수의 그 어떤 어썸션이 굉장히 루스합니다. 넌 컨벡스한 함수도 옵티마이즈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들어가는 그 어썸션이 립세트 어썸션이라고 해서 펑션이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썸션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두 포인트 x1이랑 x2가 있고 이것의 차이가 f of x1 minus f of x2. 그러니까 이런 어썸션은 들어갑니다. 이런 어썸션이 들어가는 모든 함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파티셔닝이 가능하고요. 결국 이게 이 어썸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x가 변할 때 f 값도 많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은 함수가 좀 스무스한 형태를 떠야 된다. 라는 그런 형태의 어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라키컬 파티셔닝 메소드 중에 일종인 이제 디터미니스틱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프로미싱한 셀을 그 B값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셀이 프로미싱한가를 가지고 이 B값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B값은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의 F값, 그러니까 이제 함수 값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뭐 그 셀 안에서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 하나에 그 값과 더하기 이런 exploration 보너스 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exploration 보너스 텀 같은 경우에는 그 셀의 다이아미터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 우리가 갖고 있는 셀들 중에 그 포인트의 F 값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셀을 이발리에이트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이발리에이트 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넓은 다이아미터를 갖고 있는 그런 셀을 이발리에이트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 값이 우리 F 값하고 이 다이아미터 값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다이아미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와 가장 이 셀 안에서 가장 먼 포인트의 디스턴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셀 같은 경우는 다이아미터가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i라는 것은 이제 레벨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0번째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이아미터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레벨 1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다이아미터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미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셀은 덜 이발리에이트 해본 그런 형태를 띠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eterministic optimistic optimiza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B 값을 사용해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어떤 셀을 이발리에이트하고 어떤 셀에 줌인을 할지를 고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하는 것을 밸런스할 때 이 첫 번째 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그 목적 함수에 대한 지식을 exploit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텀 만약에 이 두 번째 텀이었고 첫 번째 텀만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높은 함수 값을 가진 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발리에이트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exploration 텀, 그러니까 두 번째 텀으로 밸런스를 해주면서 그 search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큰 다이아미터를 가진 셀들을 이발리에이트 해주면서 exploration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을 둘 다 동시에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같은 경우가 이렇게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을 밸런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에 좀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뭐냐면 매번 이렇게 셀을 만들 때마다 어느 차원을 우리가 잘라서 그 파티션을 만들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셀을 우리가 이발리에이트 하기로 했으면 이발리에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안에서 파티션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내가 이 차원을 가지고 자를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차원을 가지고 잘라서 셀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파티션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고차원으로 간다, 만약에 뭐 D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디멘션을 잘라줘야 될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결국엔 D to the N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D의 N승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뭐 랜덤하게 골라서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옵티멀한 시퀀스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차원을 자를지 그런 옵티멀한 어느 차원을 자를지에 대한 옵티멀한 시퀀스를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D to the N의 D to the N이나 되는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옵티멀한 것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하이 디멘셔널한 스페이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높은 공간에서는 사실상 이런 디터미니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혹은 현존하는 이런 하이어티컬 파티셔닝 메서드들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두 같은 경우, 그 디터미니스틱 옵티마이제이션 경우에 직관이 굉장히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 사용하기가 간단하죠.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그 셀이 크면은 exploration 보너스를 더 주고, 그리고 셀의 값이 더 크면은 exploitation 보너스를 더 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아이디어고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플한 직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차원에서 이 직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희가 저희 자신한테 물어봤던 것이 이 직관을 어떻게 하면 셀을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방식은 이런 셀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임플리시트하게 셀들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만드는데 이 임플리시트하게 만드는 셀들이 보로노이 셀이라고 하는 형태의 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로노이 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단순한 네모 형태의 셀이 아니고 이 보로노이 셀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주어진 공간을 파티션을 하긴 하는데 어떤 특정한 형태로 파티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로노이 셀의 정의가 어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이 공간 안에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터가 여기 이제 이런 빨간 점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셀은 다른 제너레이터보다 이 제너레이터, 그 셀을 만들어낸 제너레이터에 가까운 포인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셀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터, 다른 어떤 제너레이터보다, 이런 다른 제너레이터보다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턴스가 가까운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예를 들면은 이 디스턴스가 다른 어떤 디스턴스보다 작죠. 이 포인트 여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보로노이 셀은 그 셀을 만들어낸 제너레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실수로 뮤트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제너레이터의 예제가 있고,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보로노이 셀은 이 제너레이터의 가장 가까운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로노이 셀이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들, 그 f of x 값을 알고 있는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런 제너레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보로노이 셀들을 만들지 않고 큰 셀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이발을 탈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보로노이 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스페이스를 파티션할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 셀들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그 넓은 넓이나 혹은 넓은 그 볼륨을 갖고 있는 그런 셀에서 이발리에이트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한 방법이 이제 로봇 모션 플래닝 쪽에서도 RRT도 사용을 하는 이런 보로노이 바이어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때는 이런 보로노이 셀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요. 저희는 뭐 파티션을 하는 그런 스텝이 전혀 없고요. 단지 보로노이 바이어스를 사용해서 이런 X 값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샘플을 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유니폼하게 샘플된 포인트가 어느 셀에 들어갈 확률이 그 셀의 볼륨 나누기 그 전체 서치 스페이스의 볼륨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셀들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만 해도 이 셀의 볼륨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셀에서 그 샘플링을 할지에 대한 그 확률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유니폼하게 전체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는 전체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전체 공간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x를 샘플링한다, 유니폼한 스페이스에서 샘플한다라고 하면은 이 샘플된 포인트가 어떤 셀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C1에 들어갈 확률은 이 C1의 그런 area, 그러니까 이제 이건 2D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area 나누기 전체 스페이스의 are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질을 띠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게 그 셀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셀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이발리에이트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이 셀들을 만들지 않고 유니폼하게 샘플링만 해도 그 포인트가 어느 셀에 들어갈 확률이 그 셀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뭐 저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로봇 모션 플래닝 리터처 RT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그 셀을 만들지 않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때 이제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셀들 중에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는 셀을 이발리에이트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보노의 셀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 보다가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식이 보로노이 셀의 정의랑 그리고 이제 이런 리젝션 샘플링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공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발리에이트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포인트가 우리가 찾은 포인트들 중에 가장 높은 F값을 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익스플로이테이션 한다고 하면은 이 셀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마킹된 셀 안에서 샘플링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샘플링을 할 때 저희가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어떤 한 포인트를 어떤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 P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하고요. 그리고 샘플된 포인트가 우리의 베스트 포인트에 가장 가까울 때까지 계속해서 리젝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고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해보고 베스트 포인트의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울 때까지 계속해서 리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샘플한 포인트가 베스트 포인트에 가장 가까울 때 억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로노이 셀의 그 정의가 이 보로노이 셀을 정의하는 그 제너레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들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포인트랑 우리의 베스트 포인트랑 가장 가까울 때까지 리젝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셀 안에서 샘플링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저희가 이런 셀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히 보로노이 셀의 정의랑 그리고 그 보로노이 바이어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하고 또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보로노이 바이어스를 사용해서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보로노이 셀이랑 그리고 그 보로노이 셀의 그 정의와 그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하는 아이디어 두 가지를 한데 섞어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이런 보로노이 optimistic optim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search 스페이스가 x가 이제 하나의 인풋이 되겠고, 그 두 번째 인풋이 exploration parameter 오메가라는 exploration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또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하고 또 이제 보로노이 셀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한 디스턴스 매트릭도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n은 이제 저희의 버젯이 되겠죠. 그래서 총 n번 펑션을 이발리에이트 할 수 있다는 그런 버젯을 정하는 이 n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사실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이 probability 오메가로 이 xt 플러스 1을 유니폼하게 샘플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유니폼 샘플링이 아니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거죠. 높은
큰 셀에서 포인트를 샘플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유니폼 랜덤 샘플링이 결국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로노이 바이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까 2에서 했듯이 디터미니스틱 옵티미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듯이 가장 큰 셀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샘플을 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띠는 그런 익스플로레이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robability 1-오메가로 우리가 베스트 보로노이 셀에서 샘플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리젝션 샘플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는 셀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리젝션 샘플링과 그 보로노이 셀의 성질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발리에이트하고, 그래서 이것을 n번 돌린 다음에 가장 높은 값을 띠는 x값을 리턴해 주는 것이 저희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심플한 알고리즘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유니폼 샘플링하고 리젝션 샘플링만 구현을 하시면은 이 보로노이 옵티미스틱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환님께서 확률 오메가는 몇 정도로 사용하는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 사용했던 게 뭐 0.3으로도 해봤고 0.1로도 해봤고 0.2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함수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해 보셨으면은 거기도 익스플로레이션 파라미터 C가 그 베리언스에 붙는 C 값이 들어가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익스플로레이션을 얼마나 해줄지를 정의해주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0.3을 했을 때 꽤나 많은 함수에서 좋은 그 성능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솔님께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때 바로 베스트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리젝션 샘플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베스트 포인트를, 저희의 목적이 지금 이 베스트 포인트를 다시 이발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 이 베스트 포인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셀 안에서 포인트를 이발리에이트 하는 게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다시,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를 다시 이발리에이트 해볼 필요는 없고, 이 셀 안에서 우리가 이발리에이트한 포인트에 의해서 정의된 이 셀 안에서 샘플링 하는 것이 이제 일단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셀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셀을 만들지 않고 이 셀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샘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보로노이 셀의 정의랑 그리고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이 안에서 샘플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셀 안에서 포인트를 이발리에이트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셀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 셀 안에서 포인트를 이발리에이트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리젝션 샘플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은 실험 결과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런 restric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이런 블랙박스 펑션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에 적용을 해봤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로컬 옵티마가 있죠. 로컬 옵티마가 있고 이제 가운데로 가야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레디언트 메소드들도 이제 쓸 수가 없고 워낙 로컬 옵티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two dimensional restriction function인데, 저희가 적용한 거는 이거를 10차원으로 늘려서, 저희가 그때 궁금했던 건 하이 디멘셔널한 스페이스에서 저희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의 차원을
늘려서 이제 10차원 공간에서 restrict 펑션을 그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 값이 그 number of evaluations,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몇 번 함수를 evaluate 했는지에 대한 값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y 값이 우리가 찾은 값들 중에 가장 높은 함수 값을 가진 값의 함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해봤던 게 이런 10차원 공간에서 베이시언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GPUCB라는 알고리즘도 써봤고, 뭐 밤수라는 알고리즘도 써봤고, 램보라는 알고리즘도 써봤는데, 이 알고리즘들, 특히나 이제 램보 같은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 디멘셔널한 스페이스를 위한 베이시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랑 두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hierarchical partitioning 메소드들인데 이것 역시도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을 못 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이발리에이션이 필요하죠.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evolutionary algorithm, 그러니까 CMA-ES 같은 evolutionary algorithm도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number of evaluation을 minimize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알고리즘의 성능이고요. 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number of evaluation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100번 뭐 많이 주면 뭐 200번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굉장히 높은 함수값을 찾아내는 반면에 다른 알고리즘은 뭐 거의 1000번 가까이 이발리에이트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나 뭐 GPUCB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번 가까이 돼야지 이제 부가 찾아낸 값을 찾아내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0번 안에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배 가량의 스피드업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 이제 이런 셰켈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역시 이제 2디멘셔널 스페이스의 이제 셰켈 펑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함수가 굉장히 플랫합니다. 그래서 플랫해서 그 그레디언트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컬 옵티머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차원의 함수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20차원 같은 경우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10차원 공간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희 알고리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희 알고리즘 부가 다른 뭐 에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이나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혹은 하이커 파티셔닝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셀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샘플링을 통해서 보로노이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샘플링을 통해서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때 리젝션 샘플링을 해서 익스플로이테이션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차원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닝 호라이즌이 1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액션만 취하면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 그런 문제들에 저희가 적용을 해봤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관심 있었던 문제는 플래닝 호라이즌이 1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클 때의 문제에 저희가 원래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플래닝 호라이즌 1일 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플래닝 호라이즌이 길 때 다수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런 부를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라는 것이 다음에 질문이 됐었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부 apply to trees, 그러니까 이제 붓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 에이전트를 각각의 노드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 에이전트가 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노드에서 액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Q hat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Q hat 값들을 원래는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면은 단순히 맥스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부를 써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각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하는데 각각의 노드마다 어떤 액션을 사용할지를 고를 때 이런 그 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저희의 알고리즘을 애널라이즈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우리가 몇 번의 그 MCTS 시뮬레이션을 돌려야지 옵티멀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V 스타트 값이 이제 옵티멀한 발류 펑션 값이고 이 V head of n 값이 n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우리가 찾아낸 발류 펑션 값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이 에타가 이제 어떤 상수 값이죠. 파즈르 값이죠. 이 에타로 바운드 될 때 이 n이 몇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저희의 이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증명한 것이 어떤 마일드한 어썸션들이 있을 때 이 n 값의 expectation value가 이 m의 h승인데 이 h라는 것은 이제 플래닝 호라이즌이고요. 결국엔 내가 몇 번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지정해주는 플래닝 호라이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값은 이 에타 값의 로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함수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타가 아무리 커져도 이 m이 커지는 속도는 로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타의 로그 값을 취한 속도만큼 우리의 m의 expectation 값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이 Voronoi Optimistic Optimization Applied to Trees 혹은 뭐 VOOT이라고 하는 저희 알고리즘을 아까 제가 이제 초기에 보여드린 이런 패킹 문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패킹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액션은 그 세 개의 박스를 어디다 놓을지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 개가 있으니까 x, y랑 그 오리엔테이션 값, 데이터 값이 이제 원래는 한 박스당 세 개가 있고 세 개의 박스를 한 번에 넣으니까 이제 9디멘셔널한 9차원의 액션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리워드 함수는 1/d가 되는데 이 d 같은 경우는 로봇이 여기서 시작해서 박스들을 놓는데 그 박스들을 놓는 데까지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본다면 모든 박스들을 다 이 안에 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방 안에서 다 놓는 게 좋은데 사실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박스의 개수가 20개가 되고 그 20개의 박스를 이 작은 공간 안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해야 되는 게 플래닝을 할 때 지금 현재의 리워드를 좀 sacrifice 하더라도 이 좀 먼 공간 안에 좀 안쪽에 놓을 줄 아는 그런 리즈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워드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온 솔루션을 보여드리면 이제 로봇이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박스들이 내려오고 이것들을 이제 담는데 첫 번째 두 개의 박스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너무 좁아서 이 큰 박스들을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작은 박스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방이 아니고 좀 더 안쪽의 방부터 차근차근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넣으려고 하면은 로컬 옵티멀 솔루션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저희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세운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에 적용해봤던 알고리즘들이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를 갖고 있고 있다 보니까 뭐 PPO나 DDPG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그 exploration strategy가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로컬 옵티멈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써봤던 게
이제 그 Continuous Action Space MCTS의 SOTA 알고리즘들, PWCT라던가 Do Apply to Trees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해봤는데 이것들은 이제 로컬 옵티마이저는 벗어나긴 하는데 그다지 efficient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Do Apply to Trees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적은 양의 시뮬레이션을 갖고도 굉장히 많은 리워드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용성님께서 붓은 템프에서 모션 플래닝 부분만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디시전을 내리지 않고 컨티뉴어스한 모션 레벨 디시전만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아님께서 호라이즌의 뒤쪽 이발리에이션을 바탕으로 호라이즌 앞쪽의 액션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각 호라이즌이나 n번의 이발리에이션으로 액션을 결정하면 그 상태로 다음 틱을 탐색하는 것인가요? n번의 이거를 플래닝을 할 때 앞쪽만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뒤쪽까지 쭉 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뒤쪽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앞쪽의 계산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n번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지만 그 n번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뒤쪽에는 내가 앞쪽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플랜을 고치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논문에서 가져가셔야 됐던 뭐 중요점들 몇 가지는 이제 저희가 브로노의 옵티마이제이션 오브 트리즈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MCTS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이제 하이 디멘셔널 액션 스페이스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보다 훨씬 더 고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고 또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아까 보여드린 그런 regret bound 그 B 스타 값과 우리가 찾은 B 값의 차이에 대한 그런 개런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저희 논문의 테이크어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테크니컬한 톡을 드려봤는데 뭐 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주셔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주님께서 아까 부 알고리즘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코멘트 해줄 수 있나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네. 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디스턴스 매트릭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액션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매트릭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는 그 쓰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액션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좀 더 적합한 디스턴스 매트릭을 부한테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디스턴스 매트릭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 쓰시는 분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킹 이샘플에서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x, y 값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포지션이 되겠고 그리고 세이라 값, 박스의 세이라 값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클리디언으로 계산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세이라 값들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는 디스턴스 값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매트릭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부트를 이해하기로는 지금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플래닝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그러니까 강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 이터레이션 해서 폴리시를 트레이닝 하는 건데 그거랑 부트랑 이제 시뮬레이션 횟수를 비교하는 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혹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아까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얘네들 셋은 이 MCTS 알고리즘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내가 n번을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온 트레이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트레이토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트레이토리 n번 눌렀을 때 그 트레이토리에서 나온 s랑 a랑 r이랑 s 프라임의 개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m개다 라고 했을 때 이 RL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m개의 튜플을 가질 수 그 m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뒤에 그 폴리시들을 그냥 엑스큐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런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도 그만큼의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폴리시를 엑스큐트해서 이 성능을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모션 플래닝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리얼 타임으로 할 때 그러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 수렴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하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건가요? 부트 같은 경우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을 플래닝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뭐 키워드가 뭐 이 이상이면은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엑스큐션을 하고 또 플래닝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질문 및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발표 시간하고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까지 1시간 이제 꽉 채워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교수님 메일 주소로 이렇게 질문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아래쪽에 채팅창 아래쪽 보시면은 교수님 메일을 주소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발표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다들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